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월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이 언제죠? 7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분기 예상 매출액은 60조 6천억 정도로 일단은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조 7천억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10조에서 9조 사이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1분기에 이제 오스틴 공장 8조 7천억이 시장의 그 대체적인 합의점인데 컨센서스라고 그렇죠. 하는 예상치인데 9조를 넘어가느냐 이게 앞자리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9조 이상이면은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나올 거고 10조 원을 넘어가면은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10조까지 넘어가면 완전히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일단은 이게 영업이익 기준. 예, 그렇죠. 영업이익이 이제 8조 7천억 정도를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이었으면은 9조 이상을 분명히 달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스틴 공장이 이제 지난번에 한파로 화재? 인해서 한파. 죄송해요. 화재하고 한파하고 요즘 계속 헷갈려요. 한파로 오스틴 인해서 한파, 이제 영업 손실이 한 3천억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도 이제 뭐 9조 가까이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쪽 장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일본의 그 회사들이랑 다 장비 공급 계약들 맺고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난주 지금 종가가 금요일 종가가 2.29% 올라서 84,000원 냈던데 저게 가격이 지금 그 실적을 반영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은 보통 삼성전자는 이 실적 발표일 날 보면은 그 전에는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했다가 실적이 공개되면은 그 징크스처럼 실적이 나오는 날 주가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걸로 해서 상승해 보세요. 3월 31일 날 저점 찍고 4월 달 들어서 이제 올라갔죠. 이게 이제 CFD 계좌도 어느 정도 좀 관여가 됐지 않나. 수급상. 그래서 이제 수급 부분에 개선이 이제 나오는 건데 4월부터 이제 과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CFD 쪽으로 투자하게 되면 CF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이 있다라면은 10억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10배 레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었고 그걸 이제 그 4월부터 과세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3월에 한번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내가 그 산 가격 부분에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이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작업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지금 현재 다른 삼성전자가 계속 1분기 때 거의 뭐 이제 옆으로 기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돼 가지고 같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급도 중요하죠. 근데 그 수급이라는 게 사실은 그 재료를 보고서는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헤지펀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담보보조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주가는 또 급반등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4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CFD의 과세 이슈로 물량을 많이 정리했던 그리고 또 4월에는 다시 신규 편입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3월 말에도 편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사고를 하면서 이게 이제 내가 기존에 벌었던 만약에 뭐 20%를 벌었다. 근데 이걸 3월 전에 사고 팔면은 다시 거기서 초기화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갔을 때 수익이 40%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40% 이상 수익 났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2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말까지 끝나고 나서 4월부터는 다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나. 비단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 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완성차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가 묶여서 뭐 SK 하이닉스도 예. 될 수 있고 그 이제 완성차들 실적 전망도 굉장히 눈높이가 올라오네요 지금. 네, 예. 1분기 판매가 뭐 좋았던 모양이에요. 뭐 반도체 북미 부족 쪽에서. 때문에 뭐 네. 생산은 좀 줄였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게 나왔으면 전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생산을 좀 줄이는 와중이었는데 네. 예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1년치 이상에 대한 그 모든 부품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반도체 이슈가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제조하는 이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줄였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개의치 않고 계속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분기 때 북미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매출액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현대차가 그 구글이랑 연동한다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대한 이런 개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했어도 그 6%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그때 바로 또 연달아서 현대차, 기아차가 북미 시장 쪽에서의 매출액이 증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꺾이지 않았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잘 가는 흐름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현재 2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고 3월 미국 판매도 역대 최대라고 네. 뭐 보도는 지금 흘러나오네요. 예. 하여튼 본격적인 그 실적 시즌, 1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합니다만 4월 이번 주 첫째 주 들어서 이제 잠정 실적들을 내놓고 네. 차분하게 또 이제 실적들이 나올 텐데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실적장이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 이제 물론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예, 그렇죠. 실적장은 사실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네. 금리. 어쨌든 돈을 잘 번다니까 그렇죠. 기업이. 예. 기업은 돈 잘 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지금 현재 가치나보다 현재 가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이제 미래의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배당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주가는 뭐 경기에 선행하고 네. 뭐 경기라는 건 뭐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네. 하여튼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가를 반영하는 네. 그래서 참 어렵죠. 예, 그렇죠. 후행-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예. 물론 계속 좋아지면야 뭐 그게 이제 선순환하면서 뭐 상관이 없는데 네, 네. 하여튼 미리 좀 알고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한다는 게 어려워서 주식 투자가.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메이저 기업들의 굵직한 기업들은 실적이 대충 눈높이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확인했고. 네. 그럼 밑에 이제 이게 뭐 낙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넘쳐나면은 그런 실적이 같이 좋아지는 네.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가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죠. 오늘 또 그 대표적인 반도체 네. 또 기업 하나 또 봐야 되겠죠. 예. 뭐가 일단 준비하셨나요?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반도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딱 단순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사물을 딱 보실 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네. 예, 모든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도체를 생산에 대한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도 라인이 증설되고 이제 장비들도 계속 발주가 나올 것이고 소모품 뭐 그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수요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형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라기보다는 수요는 꾸준히 있었는데 오히려 네. 코로나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이 이 비접촉, 네. 뭐 비대면, 뭐 온라인 상해 이런 것들로 IT라든지 뭐 전자적인 네.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것들에 가속도를 지금 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게 늘어나다 보니 네. 뭐 실적이 안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계속 만들어지고 이제 많이 팔리니까. 네. 예. 그럼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은 하나 오늘 네. 포착해 봤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좋아진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 됐는지 모르지만 네. 오늘 제가 그래서 들고 나온 건 테크윙인데 테크윙. 네. 이게 이제 핸들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핸들러. 예. 주로 테스트 핸들러. 예, 테스트 핸들러인데 핸들러로 들어가면 또 어려운데. 네.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22,650원, 시가총액이 4,400억 가까이 이제 4,39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가 379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얼마 나왔다고요? 379억 정도. 370억 정도 됐죠. 예, 380억 정도. 380억이라고 예. 치고 올해는 올해는 605억 정도. 600억. 600억. 두 배가 좀 안 되네. 예. 아, 두 배 하려면 760억이 아니 이제 돼야 한 되니까. 35% 정도 이렇게 네. 더 이렇게 되는데,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도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은 보통 한 10배에서 이상 13배, 많은 데는 한 20배 이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가? 이제 퍼를 죄송합니다. 갑자기 20배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테크윙 같은 PER,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뭐 네. 네,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시장 평균이나 업종 대비 네. 해서 뭐 대충 많이 주는데 20배 준다고요? 이제 20배? 20배까지 줘요? 장비를? 가장 이제 반영이 된 부분들이죠. 네. 앞으로 이제 나올 것 같은 경우로 그래서 그게 장비의 대단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 엄청나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가치 대비해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지 미래 가치를 당겨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죠. 예. 어쨌든 테크윙도 되게 저렴한 회사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갖고 왔고요. 네. 이럴 때 핸들러라고 그러는데 핸들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테스트 핸들러. 예. 테스터를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정말 쉽게 우리가 이제 뭐 계란이든 아니면 뭐 귤이든 뭐 이런 과일 같은 것들 딱 보게 되면은 생산이 돼가지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죠. 근데 얘를 이제 테스터를 통해서 얘가 상태를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상태를 검사를 할 때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 3등급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거를 분류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 이게 이제 핸들러입니다. 예. 검사를 거치고 나오고 난 그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을 등급별로 분류를 하는 게 핸들러예요. 네. 예. 정말 쉬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이 분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판단됐던 것들은 얘를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하려고 검사 장비 쪽으로 다시 또 보내요. 네. 예.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주는 게 핸들러인데 네. 이 장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라인 증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그 COK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핸들러에서 이게 이동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각 반도체마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 다 틀려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틀이에요. 이 틀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제품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COK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소품종 다량 생산되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수요가 많아지고 특히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장비의 그 매출액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하여튼 뭐가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테스트 장비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교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수익성이 올라오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네. 그거 아닙니까? 그죠? 테스터 장비를 이제 테스터 장비하고 이제 핸들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 트레이 같은 경우도 얘네가 이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터 장비는 안 바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반도체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얘네들의 그 COK 같은 이런 트레이 같은 경우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테스트 장비는 안 바뀐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매출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테크닉은 하도 뭐 몇 번 자주 들었는데도 네. 확 그 마음에 와닿지는 이게 잘 모르는 장비들이니까 네, 그쵸. 보기도 어렵고 네. 집에서 뭐 테스트 핸들러 쓰겠어요? 그죠? 그래, 그게 어려워. 네. 하여튼 그건 좀 찾아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 좀 많죠. 일단은 뭐 기본적인 장비들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나왔지만 COK가 대체 뭘까라는 것, 뭘까 이게 이제 찾기가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네. 않으실 거예요. 검색 체인지 오브 키트라고 해가지고. 체인지 오브 키트. 예. 제가 그래서 키트예요, 키트.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이동할 때 네. 항상 이제 흔들림이나 어쨌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이게 정형화된 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싸다. 예. 지금 이제 어쨌든 4,000원대의 올해 시가총액은 싸다. 네. 올해 이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봤을 때는. 예, 그렇죠. 그래서 한번 테크윙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보신다. 하여튼 뭐 가격 전략 혹시 참고하시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일단은 3만 원까지는 좀 이제 괜찮지 무난하지 것 않을까. 같아요. 예. 22,600원이니까. 네, 예. 최고가가 25,000원, 25,200원. 네. 52주. 네. 히스토리 최고가도 그러네요. 역사중 최고가도. 이게 25,000원. 어쨌든 뭐 기존에 못 나와보지 않았던 영업이익 부분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는 놈이 더 잘 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실적과 관련된 이번 주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그다음에 네. 또 연관지어서 하나 기업 테크윙을 받고 시장 품문 얘기 좀 들어요. 네. 지난주에 또 이 빅히트 얘기들이 네. 많았잖아요. 공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 오, 많던데. 예. 이 그 회사가 이제 좀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한 자금의 이동들이 좀 많이 사명이 하이브로 바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이해를 돕고자 한번 이제 왔는데 네. 빅히트가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뀌고요. 이 하이브에서 이제 그 자회사인 100% 자회사인 빅히트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빅히트 아메리카가 그 이타카 홀딩스라는 지분을 100%를 인수를 해서 이타카 홀딩스의 예, 지분을. 이타카 예. 홀딩스는 뭐죠? 그 저스틴 비버나 이쪽인가? 그렇죠. 예, 예. 이타카 홀딩스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제작자로 알려진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제 네. 음반 사업을 하는 이 회사거든요. 매니지먼트나 레코드 음반 사업, 그다음에 퍼블리싱, 영화, TV, 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 자본금이 우리는 한국 원화로 이제 2,400억 정도입니다. 매출액이 1,540억 나왔는데요. 네. 참 이게 순이익이 2,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 이타카 홀딩스가 예, 예.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빅히트 아메리카의 이제 뭐냐 하이브가 지분을 투자를 합니다. 현지화 전략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1조를 이제 9억 5천만 주, 이에 9억 5천만 주를 들어갔는데 달러 베이스로 보게 되면은 1달러예요. 네. 한 주당 1달러. 네. 근데 이제 이게 원화로 이제 주당 가격 이제 원화로 환전되게 보니까 원화가 1달러당 지금 현재 그 계산된 게 1,129원. 네. 1,129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인수 금액이 1조 7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1조 700억 정도의 지분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요. 네. 지분을 투자를 하고
빅히트 아메리카의 자회사인 BH 오디세이라는 회사하고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하는데 이타카 홀딩스가 갖고 있던 채권자라든지 기존 주주에다가 돈을 지불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뭐냐면은 빅히트가 이거를 필요로 해서 유상증자를 시행합니다. 거기에 저스틴 비버라든지 로바토 뭐 발렌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이요. 네. 다 유상 참여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4,400억 정도의 유상증자 참여가 이제 삼자 배정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네. 실 지출 그러면은 이게 차액을 보게 되면 실 지출 금액이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자금 나온 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느낌은 과거에 이제 소니뮤직 같은 네. 느낌도 얼뜻 들긴 해요. 예, 네. 예. 뭐 그때 소니뮤직이 성공했냐 말았냐는 뭐 사후적인 문제고. 네. 근데 주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빅히트의 주가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당장보다는 일단은 이게 완전히 끝나고 나서 6월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빅히트의 주가도 이제 당연히 좀 올라갈 것 같고 글로벌하게 이제 시장 지금 평가는 긍정적일 거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쨌든 글로벌 전략을 취하는 현지화 전략을 취하는 거.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인지도 있는 기업을 인수해서 파트너십 강화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커갈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미국의 시장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여기에 이제 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은 그래도 K-팝이 요즘 대세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팝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예. 땡. 오케이 뭐 하셔가지고. 더 들어가봐야 뭐.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시간의 특징주 네. 이거와 연관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긴 했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YG 플러스. YG 플러스가 움직였습니다. 이게 2021년도 1월 달 이제 자회사인 BNX가 네이버의 V 라이브 사업을 양수를 했는데요. 이제 네. 여기에 이제 BNX와 함께 빅히트가 BNX와 함께 YG 플러스에 한 7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되니까 YG 플러스가 이제 그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네. 갔던 거고. YG 플러스도 애지간히 주가 부양의 의지가 강하네요. 네. 뭐 기울어질만 할 만하씩 내놓네요. 네. 근데 이건 뭐 따라가봐야 뭐 따라가지도 애매할 거고. 네, 그렇죠. 실익은 별로 없겠는데. 네, 이거는 일단은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제 시간에서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오케이. 예,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화투자증권. 두나무가 미국 상장을 한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좀 올라간. 이미 이것도 주가가 올라갔네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간에서 크게 뭐 정치적 이슈 관련돼 가지고 움직인 것들 네. 뭐 이런 것은 회사들이 있고요. 특별하게 이제 특출나게 보이는 거는 저는 일단은 없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회의는 확 뭐가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좀 정리하는 개념이 좀 많았어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뭔가 또 준비해 오시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